뭐 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저도 SK텔레콤 27년째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온 가족 할인이다 뭐 해가지고 저희 가족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발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SK에서 왜 고객들이 보안과 그리고 이런 혜택 유지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 만드는 건지 약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객들은 이 실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번호 이동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에 수반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비용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번호 이동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하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 장기간 충성 고객일 경우에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온가족 할인 혜택, 가족 할인 혜택이라든지 장기 가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일단 이번 불법 유심 교체 때문에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보상을 한다고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종합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법정에서 다투는 것도 아니고 지금 SK라는 대기업이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저의 보안이 우려되어서 번호 이동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다 했을 때 나중에 제가 그럼 SK텔레콤에 제가 누리던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해 가지고 뭐 5년 이내에 귀환한다 했을 때 저희 장기 가입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포함해서요 위약금까지 저희가 종합 검토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했었습니다. 보통 정치권에 종합 검토한다 그러면은 이게 안 한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구체성을 가진 아니 지금 사태가 벌어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장기 고객인 저한테도 지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번호 이동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고요. 우리 이상중 원장님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예. 참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경우에는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어떤 침입자에 의해 가지고 인바운드로 보통 들어와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숨어있던 코드에 의해 가지고 밖으로 이제 유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안에 코드가 숨어 있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이런 대기업에서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악성 코드라는 것이 실제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할 텐데 어떻게 DB에 있던 것이 평문으로 유출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간단한 웹사이트를 운영해도 아니면 정당에서 당원 가입 사이트를 운영해도 DB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고는 필드별 암호화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기업에서 필드별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거의 전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주요 통신 정보가 노출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SKT뿐만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러 가지 개인정보는 암호화돼가 저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유심 관련된 거는 암호화에 대한 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사회 이런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 연구해 가지고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정보는 암호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연구를 혹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는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해서 암호화 처리하는 거는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은 주민번호, 그다음에 여권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이런 예, 것들은 맞습니다. 어디서 예. 다루든지 암호화하게 되어 있고 아마 SK도 그것은 따랐을 것입니다. 예. 정작 가입자의 그런 보안에 관련된 사항인 유심과 그에 관련된 여러 키들은 암호화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놀라운 게 SK가 지금 사업을 영위한 지가 30년 가까이 30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 전에 뭐 CDMA 쓰던 시절에도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ESN이라든지 여러 번호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이게 암호화 안 된 상태로 평문에서 관리되던 것이 지금 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정원 부장님 이게 실제 SK텔레콤의 현재 개인정보 관리 실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금방 기사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가 있고 네트워크가 아닌 쪽이 있는데 이쪽은 마케팅 쪽입니다. 그쪽은 암호화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고 네트워크 쪽은 현재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뭐 법적 사항도 좀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SK에도 개발자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을 텐데 이건 기본적인 코드 설계의 문제라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간단한 사이트도 인증용으로 이렇게 개인정보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쓰지 이런 식으로 핸드폰 열고 켤 때마다 DB 가가지고 실제 이 유심의 번호와 일치한지 보는 서비스는 구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저는. 그리고 SK텔레콤이 30년 가까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보안을 챙기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전 세계의 그런 어떤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반응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일단 표준 기반으로 저희가 설계가 돼 있는 장비였고요. 저희가 약간 늦었지만 암호화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었는데 이 장비가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랬고요. 지금 암호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직시했는데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암호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예, 그 맞습니다. 진흥원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이게 제가 그냥 다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것들이 유심에 대한 식별 번호 수준이고 내가 거기 로그인했을 때 이용자가 맞는지 정도를 사실 검증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시화돼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첫째로 이런 허접한 GitHub에 올라와 있는 코드 때문에 아웃바운드로 털렸다는 것도 황당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서 털었는데 그냥 다 평문으로 줄줄 2,700만 명 가입자 정보를 줬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인데 이게 지금 저는 SK그룹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가지고 이게 노정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혹시 전 그룹별로 이런 걸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반성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나간 정보 중에서는 암호값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인증을 할 때는 실제 암호를 하는데 데이터로 저장돼 있는 상태에서는 암호화가 돼 있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장돼 있는 상태에서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필드별 그건 암호화를 해는 것이고 예. 그리고 사실 그 하드웨어적으로 그 키가 탈취당하지 않기 위한 HSM 같은 것을 다 구축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뚫려버리면 사실 이게 계엄보다 무서운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예. 이거 엔지니어링의 기본인데 이게 구축 안 돼 있다는 게 사실 SK그룹이 앞으로 사업한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이제 보여줘야지만이 저는 많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